절대 이렇게 바셀린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바셀린을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굴러다니는 싸고 흔한 보습제. 겨울이면 입술에 바르고 발뒤꿈치에 바르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다는 대로 듬뿍 발랐는데 왜 피부가 더 뒤집어졌을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습하려고 바른 건데 왜 더 가렵고 더 따갑고 심지어 눈가에 하얀 알갱이까지 생겼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셀린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상당수가 바셀린을 좋다니까 많이 바르면 더 좋겠지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주제를 그냥 넘길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다를까?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대 이후에는 문제를 만들까? 저는 한국의 노년층 건강, 특히 피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관리받지 못한 피부로 살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 유지하느라 자신의 피부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건조함과 주름, 가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가장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바셀린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익숙한 제품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바셀린은 잘 쓰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는 바셀린을 보습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보습제일까요? 이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저 역시 잠시 멈췄습니다. 수분을 넣어주는 제품일까요? 아니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제품일까요? 겉으로 보면 기름처럼 보입니다. 끈적이고 두껍고 막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특성이 바로 핵심입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분을 가두는 제품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발라도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 더 답답하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뭘 하나요? 뽁뽁이를 붙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난방을 전혀 켜지 않은 상태에서 뽁뽁이만 붙이면 따뜻해질까요? 아닙니다. 안에 이미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이미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바셀린은 훌륭한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속이 건조한 상태에서 두껍게 덮어버리면 그냥 건조함을 그대로 봉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 오해 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요. 또 하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셀린 바르면 피부가 숨을 못 쉰다. 저도 한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폐가 아닙니다. 피부는 공기 중 산소로 숨을 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피부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외부 자극을 막고 내부 수분을 지키는 것, 바셀린은 그 보호막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트러블을 겪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바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언제 왜 바르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사용법 설명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년 피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왜 60대 이후에는 관리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바셀린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제품을 찬양하려는 것도,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린 한 가지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제안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바셀린을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작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바셀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60대 이후의 피부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보습의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같은 보습 습관이 30대의 피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60대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붙들고 꽤 오랫동안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읽고 실제 어르신들의 피부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겨왔던 변화들 속에 분명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 피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피지입니다. 젊을 때는 번들거림이 고민이었죠. 이마와 코가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 보이고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기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지 분비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지는 단순히 번들거림의 원인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보호막이 약해지면 피부는 외부 환경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겨울철 난방, 건조한 공기, 세안 후 수분 증발. 이 모든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지점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문을 생각해 보세요. 새 건일 때는 단단하고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건조한 바람을 오래 맞으면 나무가 수축하고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노년 피부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피부 장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각질세포와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흔히 벽돌과 시멘트 구조에 비유합니다. 벽돌이 단단해도 시멘트가 약하면 벽은 쉽게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 성분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경피수분 손실, 즉 TWR 증가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더 빠르게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실내에 있어도, 같은 세안을 해도, 같은 크림을 발라도 노년 피부는 더 빨리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피부를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30대의 피부와 70대의 피부를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피부 속 보습 인자의 감소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흔히 화장품 광고에서 듣는 성분입니다. 자기 무게의 수백 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성분은 원래 우리 피부 안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스스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는 더 얇아지고, 더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움이나 붉어짐으로 반응합니다. 잔주름은 더 쉽게 생기고 기존의 잔주름은 더 깊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벽이 약해지면 가려움이 생깁니다. 가려우면 긁게 됩니다. 긁으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습은 단순히 촉촉해 보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충해야 할까요? 수분을 더 많이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할까요? 보습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과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입니다. 전자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담당합니다. 후자는 피부 표면의 야름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줄이는 성분이 담당합니다. 노년 피부에서는 이 두 역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수분을 끌어당길 힘은 약해졌고 수분을 붙잡는 장벽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이해하면서 보습 전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촉촉해 보이는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피부는 수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수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특히 한국의 겨울 환경은 건조합니다. 실내 난방이 강하고 외부 공기는 차고 건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노년 피부는 이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습을 하나의 구조로 보게 되었습니다. 수분을 채우고 그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지켜내는 구조.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결과는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피부의 상태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셀린을 단순한 기름 덩어리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년 피부처럼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는 이 역할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이론을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순서로 바르고, 어떤 양을 사용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여러 자료와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바셀린의 3가지 핵심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그 조합이 노년 피부에 특히 의미가 있는지 제 시선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바르는 법이 아니라 피부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결국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가 왜 달라졌는지를 이해했으니 그 변화 위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써야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을까? 단순히 좋다고 알려진 방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 피부의 특성을 전제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3가지 활용 구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셀린은 혼자 빛나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단계와 만났을 때 비로소 역할이 또렷해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크림과의 조합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안의 수분 보유 능력은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토너, 세럼, 수분크림 같은 단계에서 피부에 수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당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워진 수분이 그대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덮어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수분크림을 바른 직후 완전히 흡수되기 전에 바셀린을 아주 소량, 면봉 끝에 묻을 정도로만 덧바르는 것입니다. 얼굴 전체를 번들거리게 만드는 양이 아닙니다. 얇은 막이 형성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크림 안의 보습 성분이 피부 표면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분을 채웠다면 이제 지켜야 합니다. 노년 피부에서 보습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의 사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레티놀은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극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같은 농도라도 더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바셀린의 역할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녁 세안 후 레티놀 세럼을 얇게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수분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레티놀의 작용이 보다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피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면 더 낮은 농도로 시작해야 하고, 홍조나 심한 자극이 나타난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늘 강조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 피부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마데카 크림과의 활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함뿐 아니라 예민함도 함께 증가합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붉어지고 가려움이 생기고 쉽게 따가워집니다.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진정 크림은 이런 상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성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거나 외부 자극에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셀린을 얇게 덧바르면 진정 단계에서 만들어진 보호 상태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조합을 설명할 때 늘 마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셀린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 가까운 제품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주인공이 아니라 앞 단계의 노력을 지켜주는 조력자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저는 바셀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녁에 세안 후 토너와 세럼을 바르고 필요할 때 레티놀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수분 크림으로 충분히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눈가와 입가, 볼 바깥쪽처럼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만 바셀린을 아주 소량 덧바릅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합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작은 실험처럼 느껴집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읽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노년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분을 채우고, 기능성 성분을 바르고, 진정시키고, 마지막에 지켜주는 단계.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피부는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바셀린은 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이 아니라 역할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어떤 단계에서 쓰여야 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전혀 다른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보습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 바셀린은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바르는 이 한 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합이 왜 때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사용 방식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은 도구도 잘못 쓰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이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구조를 이해했다 해도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셀린에 대해 자료를 찾고 사례를 접하고 실제 어르신들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좋다길래 더 많이 발랐어요. 그 말 속에는 잘못된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더 잘 관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과도함입니다. 바셀린을 두껍게 얼굴 전체에 매일 밤 덮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촉촉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기가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눈가 주변에 작은 흰 알갱이가 올라오거나 코 주변에 답답함이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트러블이 잦아지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셀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수분 증발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피부의 자연스러운 분비와 배출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모공이 있는 부위에서 과도한 밀폐가 반복되면 피지와 각질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비립종처럼 작은 각질 낭종이 생기거나 모공 안에 내용물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슬러깅 방법을 보고 한 달 가까이 매일 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셀린을 바르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 눈가에 작은 하얀 점들이 생겼고 결국 피부과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거라니까 많이 바르면 더 좋을 줄 알았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와 잘의 차이를 너무 쉽게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위 선택입니다. 얼굴은 하나의 평평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마, 코, 턱은 피지선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부위입니다. 반면 눈가와 입가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무시하고 얼굴 전체에 동일하게 바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 분비가 활발한 T존에 밀폐막이 형성되면 내부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피부가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부위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경계는 여드름성 피부입니다. 이미 염증이 진행 중이거나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라면 밀폐제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바셀린이 직접적으로 여드름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병변 위에 반복적으로 덮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덧붙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른 뒤 따가움이 심해지거나 붉어짐이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트러블이 반복된다면 사용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피부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상황입니다. 바셀린은 활동 전,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동 직전이나 사우나 전처럼 피부 온도가 상승하고 땀 분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밀폐막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셀린을 밤의 제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이 줄고 피부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오해를 다시 짚고 싶습니다. 바셀린은 피부를 숨 막히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피부는 폐처럼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관이 아닙니다. 산소는 혈류를 통해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답답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과도한 밀폐와 피부 상태의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환경과 양, 피부 상태의 문제입니다. 저는 바셀린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균형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너무 넓은 부위에 바르면 답답하고 너무 건조한 부위를 방치하면 당김이 심해집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바로 노년 피부 관리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값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더 쉽게 과신하거나 반대로 더 쉽게 무시할까요? 바셀린은 싸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사용 원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경고를 드리면서 겁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좋다는 말에만 기대어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피부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는 이 양은 정말 필요한가? 이 부위에 이 제품이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바셀린은 더 이상 막연한 보습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따뜻한 결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경계까지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3,000원짜리 바셀린 하나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단순히 제품의 효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바꾸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노년 피부 관리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싼 기능성 화장품이나 새로운 성분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안 후 당김이 심한데도 그대로 두는 습관, 가렵다고 긁어버리는 반복, 수분을 충분히 채우지 않은 채 밀폐만 하는 방식. 저는 한 60대 후반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겨울만 되면 얼굴이 하얗게 일어나고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크림을 써봤지만 바를 때만 잠깐 촉촉하고 금세 다시 건조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분께 저는 복잡한 처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안 직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 위에 소량의 바셀린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를 반복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요즘은 밤에 덜 긁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셀린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요. 노년 피부는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잃지 않게 지켜주는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손주 손을 잡기 미안하다고 하셨던 70대 초반 어르신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집안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손등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씻은 직후 수분을 공급하고 밤에는 얇게 바셀린을 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후 이제는 손주가 제 손을 먼저 잡아요 라고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부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손, 덜 가려운 얼굴, 편안한 밤잠. 이런 변화가 일상의 작은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바셀린의 종류에 대해서도 잠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바셀린은 얼굴의 국소 부위,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 적합합니다. 백색 바셀린은 발림성이 조금 더 부드러워 넓은 부위, 예를 들어 발뒤꿈치나 팔꿈치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베이비 바셀린은 비교적 순한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방식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화장 순서입니다. 스킨케어를 마친 뒤 바셀린을 아주 얇게 바르고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합니다. 메이크업을 한다면 그 이후 단계로 이어갑니다. 혹은 메이크업을 마친 후 소량을 손등에서 녹여 광대나 콧등에 가볍게 터치하면 건조함이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기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건조로 인해 강조되는 잔주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2주만 기본 구조를 지켜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안 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의 바셀린으로 마무리하는 루틴을 2주간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 당김이 줄어드는지, 가려움이 완화되는지, 표정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지. 저는 이 과정을 피부와의 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노년 피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한 겹 한 겹 쌓아가는 관리. 그것이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3,000원이라는 가격은 때로는 이 제품을 가볍게 보게 만들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기본을 다지는 데 충분한 도구라는 점에서요. 물론 바셀린이 모든 주름을 없애주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주름이나 심한 피부 질환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 기본적인 보습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이든 피부를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부드러워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화장품의 효과가 아니라 꾸준한 관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작은 원칙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과 부모님 세대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년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 봅시다.